날씨가 추워지는데 여러분들 참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가 윤석열 정부에게 바란다고 해가지고 한 4-5가지를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노조 파업이 원만하게 지금 16일 만에 파업 강경 진압으로 해서 지금 사과로 지고 있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민노총의 불법 파업을 완전히 박살을 내야 할 것이고, 그것은 일본이 60년대 70년대에 불법 파업한 사람들을 금액으로 해가지고 고소고발 해가지고 그 노조 파업을 진정시켰다는 것, 그것을 참조를 해 주십사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가 두 번째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6년 전에 2016년 12월 9일 우리가 잊지 못하는 것이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위시해가지고 여야가 그 헌법재판소에 눈물을 질끔질끔 흘리면서 그 소추 아닙니까? 그거를 보냈지 않습니까? 국회 제대로 토의도 없이 졸속으로 토의 없이 처리해가지고 그 다음 해에 3월 10일 3.10 그 헌재재판소 8대0의 비극이 일어난 지가 벌써 6년 7년째를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에 달성구에 찾아가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죄송합니다, 최대한으로 명예 회복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했는데 지금까지도 여러분 답장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그동안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한 그 죄가를 갖기 위해서라도 우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최소원 등에 대해서 명예회복, 석방 조치를 신속히 처리를 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지금 최근에 그 이태원 참사인데, 지금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10월 29일자 사고가 터지고 난 뒤에 지금 무려 42일이 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약인지 독극물인지 있으면 있었다, 없으면 없다, 민노총 간부가 죽었다, 2명이 죽었다 하더라, 사실이냐? 그거 지금 수사가 지금 벌써 밝혀져야 되죠. 근데 특별수사본부는 지금까지도 중간 발표 없이 아무 일도 없이 지금 따라 뭉개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건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경찰을 수사할 수 있습니까? 호남 향후의 멤버를 제대로 형님한테 수사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게 경찰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거기에 5.18 유공자가 몇 명 있는지 이것도 사사시 조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세 번째로는 이태원 참사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에 복귀하는 신용을 했는데, 지난 5월 6일 날 이틀간에 걸쳐서 베트남 국가 주석을 초청해가지고 만찬을 벌리고 했는데, 지금 청와대를 안 가고 용산으로 감으로써 하루의 경호 비용이라든가 직간접적으로 이태원 참사에 미친 경호 문제의 영향이라든가 경찰의 과부하라든가 굉장히 많은 그 비용이라든가 경호 문제라든가 이태원 사고 문제에 직간접으로 이 용산으로 대통령실 이전이 연루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비용을 누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쇠 빠진 혈세로 이 양반들 6개월 동안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비용을 국민 혈세로 부담을 했다는 거, 이것은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하지만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그 다음에 언론개혁 문제입니다. MBC가 믿다 해가지고 기사들이 때려가지고 나 당신 비행기 안 타버린다, 이런 것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죠. 이 MBC가 어떤 MBC입니까? 세월호 사건, 광우병 사건에, 그 다음에 2000 조순이 미순이 장갑차 압사 사건에 앞장서서 대국민 선전선동해서 정부를 뒤집으려고 했던 바로 주동자가 MBC입니다. 그렇다면
MBC뿐만이 아니라 YTN, KBS 모든 이런 대형 언론사에 정부의 보조라든가 또는 기업체들을 강요해가지고 이런 방송사에 뒷돈을 대는 이런 것을 끊고 본격적으로 민영화 작업을 통해서 이 민노총이 이런 언론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방송을 좌지우지하면서 마음대로 편집권을 해서 정권 타도운동, 거의 정치 방송화 된 것을 이 기회에 언론 개혁을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이런 윤석열 정권의 인사 폴로는 나는 5년 못 간다고 봅니다. 국무총리라든가 비서실장이라든가 뭐 경호실장 이런 사람 인사를 보면은 중앙고등학교 선배, 서울법대,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그 다음에 국민학교 동창, 그 다음에 검사들 똘마니 이런 사람들로 해가지고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것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릇이고 스케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동네 목욕탕에서 김태호 박사를 목욕탕에서 만났다. 당신 뭐 한자리 해라. 지금 이렇게 해도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겁니까?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이렇게 동네 양아치식 비서해가지고 당신 내 목욕탕에서 중고등학교 형님 서울법대 서울대학 나왔어? 한자리 해. 고등고시 사법고시 쳤어? 내 후배네 선후배네 이리 와 한자리 해. 이런 식으로 국가 운영을 해서는 이 정권은 5년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통일신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거기에는 아주 고약한 골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골품 제도에는 성골, 진골, 그 다음에 6두품, 5두품, 4두품, 3두품 이렇게 되었는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당나라에 가서 그 대황소 경문을 쓰고 황소의 반란을 무찔렀던 그 대황소 경문을 썼던 최치훈이라는 인물이 6두품이었습니다. 그 6두품이었는데 진골이 되지 않아서 화가 나서 금강산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세상을 하직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대한민국의 유수한 인재들이 많은데 왜 윤석열 정부는 자기가 아는 사람, 자기가 아는 학벌 거기에 끼리끼리 해가지고 인적 구성을 해서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선 최우선적으로 대통령 비서실이 좌익, 민노총, 정교조, 북한의 대남 공작 이러한 것을 잘 아는 전문가를 기용해야 된다. 기용해서 이 나라의 좌익 세력과 맞서서 싸우지 않으면 이 정권은 여하히 온전히 용산에서 김건희 여사와 나란히 손을 잡고 내려올 그런 낙관적 전망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촉구하고 또 인적 쇄신을 위해서 많은 것을 요구를 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는 천운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이야기하기로 정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운이 따라야 된다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운이 탁월한 인물입니다. 이재명 되면 공산화된다 이걸로 해가지고 청와대 권력을 거저먹은 사람입니다. 너무 권력을 쉽게 먹었던 겁니다. 6개월 동안에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앞으로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2024년 중간 총선거에서 이 국힘당이 이긴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이런 민노총 파업이 분쇄되면서 인기가 41% 올랐지만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얼마나 변덕이 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권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명예회복을 시키고 인적 쇄신을 하고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고 민노총 노동조합을 완전히 분쇄를 하고 또한
정교조가 좌지우지하는 교과서, 경민정 교과서에 대해서 새로운 역사 소설로서 4.3이라든가 5.18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에 대해서 확실한 정세 등을 그러한 기술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